이 세상에 어느 한 치과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라미네이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서포트하는 차원TV 이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치아 교정은 그전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되게 막 지식적인 측면이나 원리나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드리잖아요. 이번에 라미네이트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원리나 방법 같은 건 간단해요. 치아를 조금 깎고 혹은 아예 안 깎고 여자들이 손톱에 이렇게 착 붙이는 젤네일 팁 같은 거를 치아에다 접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교과서적으로 원래 어떤 치료인지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에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라미네이트라는 진료를 특별한 것처럼 좀 포장해서 진료하지만 치아를 많이 깎거나 라미네이트 대상이 아닌 치아까지도 막 공격적으로 과잉 진료하는 치료 행태에 대한 좀 비판적인 의견 그리고 우려 섞인 시선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가치 판단이 많이 들어간 영상일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는 라미네이트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라미네이트를 실제로 치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미네이트가 적절한 케이스에 적용이 된다면 좋은 치료 방법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치료고 실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여기저기 여타 국가에서도 다 하는 치료니까요. 교과서상의 라미네이트는 이렇게 0.5에서 0.7mm 정도만 삭제를 하고 씹는 면, 치아의 이 아래쪽은 교합에 따라서 한 2mm 정도까지도 삭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헨리 씨라든지 사유리 씨라든지 가끔 라미네이트가 빠졌다고 방송에서 하시는 연예인들 보면 방금 제가 보여드린 라미네이트 치아보다 훨씬 더 치아가 좀 작아져 있죠. 이거는 교과서상에 나와 있는 범위 이상으로 치아를 깎은 걸로 보여져요. 라미네이트는 이 정도로만 딱 치아를 깎아야 라미네이트고 이 이상으로 치아를 삭제한다면 사실 이거는 라미네이트에 탈을 쓴 다른 어떤 걸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크라운이라든지 뭐 다른 보철물이 될 수 있겠죠. 요새 무삭제 라미네이트, 뭐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치아 사이가 벌어져 있거나, 두 번째 반점이나 변색이 있거나, 세 번째 치아 크기가 작거나, 네 번째 치아가 파절되고 깨진 부분이 조금 있거나 하신 분들은 무삭제 혹은 최소 삭제 라미네이트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가능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좀 사진들을 보고 아셨겠지만 요 치아들 중에 배열적인 문제, 즉 삐뚤삐뚤한 치아는 없어요. 삐뚤삐뚤한 치아를 라미네이트로 예쁘고 가지런하게 하려고 하면 그건 시리고 아프게 치아를 많이 깎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강유미 씨의 케이스처럼요. 그래서 우리 라미네이트 부작용에 대해서 좀 넘어가 보면 첫 번째는 과도하게 삭제하면 시리실 수 있어요. 만약에 교과서에 나온 범위 정도로만 삭제를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시리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아무래도 라미네이트하고 시리신 분들은 삐뚤 치아를 이렇게 배열을 하는 과정에서 배열을 할 때 교정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뭐 급속 교정 뭐 이런 말을 붙여가지고 억지로 치아를 막 쳐내면서 라미네이트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치아와 라미네이트의 경계부가 있잖아요. 이 경계부가 들뜨면 2차 충치가 생길 위험이 있기도 하고, 세 번째 그 부위에 양치가 안 되면 잇몸 염증을 좀 달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양치가 좀 잘 안 돼서 그런 분들은 그 부위의 잇몸뼈가 흡수되거나 녹을 수 있겠죠. 그런데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확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애초에 과도하게 삭제를 하지 않고 또 접착도 잘하고 환자분들도 관리를 잘 하시면 오래오래 문제없이 쓰시는 분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라미네이트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라미네이트를 한번 하면 평생 계속해서 라미네이트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문제없이 잘 쓰시는 분들은 10년 이상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중간에 뭐 파절이나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보통 교합적인 것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환자분들이 라미네이트 하신 거를 깜빡하시고 딱딱한 거나 단단한 음식을 앞니로 그냥 막 씹으시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합이 딱 붙어있는 치아라든지 위아래 앞니가, 아니면 위아래 앞니가 계속해서 치는 교합이시면 라미네이트에 힘이 가해지니까 깨지거나 탈락할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그리고 딱딱한 음식을 씹었을 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파절이나 탈락은 힘이 가해져서 생기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라미네이트를 한번 하면 계속 하셔야 된다는 말은 맞아요.
라미네이트를 할 때 치아를 삭제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예 삭제 안 하시고 그냥 딱 젤네일 붙이듯이 붙이기만 하셨다고 해도 접착제가 남아있어서 뗐다가 다시 붙이거나 떨어졌거나 할 때는 이 접착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치아가 약간 다듬어집니다. 젤네일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젤네일을 뗐다가 붙이면 손톱이 예전이랑은 다르잖아요. 접착제 때문이기도 하고 손톱이 좀 푸석해지고 붙이기 전의 상태랑은 확실히 달라요. 라미네이트도 마찬가지로 접착제가 이제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데 치아 그 구조 사이사이에 접착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접착제를 완전히 그냥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접착제를 제거할 때는 아무래도 치아를 약간 갈아서 제거를 하니까 한번 라미네이트를 하시면 계속해서 라미네이트를 붙이고 계셔야 되긴 합니다. 손톱은 자라나는 조직이라서 푸석해진 손톱을 길고 나서 잘라내면 되잖아요. 하지만 치아는 재생되지가 않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여러분, 라미네이트는 무조건 나쁘고요, 해서는 안 되는 치료예요. 이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예쁜 미소를 갖고 싶은 것은 사실 당연한 욕구거든요. 환자분들의 마음을 제가 너무 이해를 해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영상과 미디어가 일반인들에게도 그냥 일상이 된 시대에 예뻐지고 싶고 예뻐지고 싶게 만드는 사회의 문화 속에서 성형수술이나 필러는 몸에 좋지 않고요, 자연스러운 게 무조건 예쁘고 중요한 거예요.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트렌드가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트렌드가 어쨌든 많은 분들의 니즈가 반영된 시대의 흐름이라면 건강한 라미네이트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마케팅이나 광고에 막 현혹이 돼서 말빨 좋은 상담실장이나 아니면 의리의리한 막 치과병원 시설에 현혹되셔서 문제가 될 만한 라미네이트를 하시거나, 하지 않아도 되시는 라미네이트를 순간적인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하시는 걸 막는 거를, 이런 것들을 설득하는 걸 목표로 이번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상담을 드리고, 추후에 있을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환자도 이 부분을 알고서도 선택을 하시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미네이트도 교정이랑 비슷하게 개개인의 치료 계획이 다 다릅니다. 개개인의 배열과 교합이 다르기 때문에 삭제량도 다르고요, 파절 가능성이나 탈락 가능성도 다 달라요.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상담해 주시는 병원에서 라미네이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치과 라미네이트 되게 특별해요, 치아를 보강해줘요, 뭐 이런 달콤한 말들 말고요, 이 세상에 어느 한 치과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라미네이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특별하게 보이게 붙였을 뿐이에요. 치과 가서 라미네이트 상담하실 때 비용적인 부분, 아니면 이 라미네이트가 얼마나 좋은 재질인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엔 의미가 없어요. 너희 얘기를 하지 말고 나에 대한 얘기를 해줘 라는 메시지를 한번 줘보세요. 제 배열은 라미네이트를 하기에 적절한가요? 이렇게 삐뚤 부분이 있으면 삭제량이 많아진다던데 제 치아 하나하나 삭제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 교합은 라미네이트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쓰기에 적절한 걸까요?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라미네이트도 교정처럼 진단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왁스업이라고 실제 라미네이트 치아 모양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현이 될지, 그리고 삭제량은 얼마나 되는지, 안정적으로 잘 쓰려면 교합적으로 혹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정밀 진단 과정을 거쳐보는 것이죠. 결론은 라미네이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요, 라미네이트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 그리고 교과서적으로 라미네이트를 적용할 수 있는 적정한 삭제량에 적합한 라미네이트 치료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구강 건강 이야기에서 만나 뵐게요. 안녕.